실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 1번부터 보죠. 중요하니까 좀 깔끔하게 쓰도록 할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 사용경비 또는 사적경비라고 부릅니다. 개인 사용경비, 사적경비.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증빙불비 접대비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건당 1만원 초과 적격 증빙 미수취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가 건당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라고 써 놓으세요. 꼭 써 놓으셔야 됩니다.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치분만 써있기 때문에 제가 쓰라고 한 거예요. 건당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도 써놓으세요. 경조사비 이렇게 쓰셨죠? 쓰셨죠? 책에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 보니까 요거 세 개가 뭐라고 묶여 있어요? 로마자 1번 해놓고서 직, 부인, 접대비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 써놓을게요. 어떻게 써놓으면 좀 깔끔하지? 직, 부인, 접대비. 이 세 개를 직부인 접대비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접대비 파트에서 이 직부인 접대비를 모르면 시험 문제 다 틀립니다. 정말로 그만큼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저한테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직부인이라는 의미가 뭔가, 직부인 접대비는 뭔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하나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부인 접대비를 제외한 접대비 중, 그렇죠? 한도 초과액 그리고 밑에 한도 내 금액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한도 내 금액은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접대비 파트는 여러분들 한도를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접대 너무 많이 하지마 이런 규정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하지마라고 했는데 한도 내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한도 내 금액이면. 됐어요? 그래서 한도 내 금액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 자체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겠죠? 한도 초과액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손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이 나올 겁니다. 손금 불산 다들 아시죠? 뭐였어요? 계속 떠들어 보세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손금 불산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시험 대부분 손금 불산입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세법은 비용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실기 파트 거의 다 손금 불산입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접대비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배웠었죠.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어떤 문제였어요? 회사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내역을 불러온 상태에서 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 뭐 과태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손금 불산입하는 내용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였습니다. 맞아요. 이 접대비 파트도 내용이 똑같다고요. 회사가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계산한 내역들을 불러오고 세법에서 그 접대비 금액들 중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또 발라내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결국에 저희 시험은 거의 다 손금 불산입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우리 회사가 접대비가 1억이 있대요. 1억. 회사가 접대비라고 처리하는 금액이 1억이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중에서 아직 뭔지 안 배우셨지만 개인 사용 경비가 2천, 증빙 불비, 접대비가 3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제가 이 두 개는 결국에 얘랑 얘잖아요. 맞아요? 얘랑 얘죠? 그러면 제가 이것들 이 세 개는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증빙, 불비, 접대비. 개인 사용 경비 이런 것들을 제가 직부인 접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부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직접 보자마자 부인시키겠다는 의미예요. 부인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부인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겠죠. 부인한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금 문제를 가정했을 때 직부인 접대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제가 직부인 접대비는 여러분들 손금으로 세법상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안 해주는 거라고요? 당연히 안 해주는 거라고 이름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손금 뭐가 나와야 돼요?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니까 손금 불산입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손금 불산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되죠? 소득 처분은 뭐 이따 할 거예요. 소득 처분은. 우선 지금 천천히 한번 하자고요. 손금불산이 5천만 원 할 거고요. 당연히. 됐죠? 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접대비 1년 동안 처리한 게 1억인데 1억 중에서 직부인한 게 방금 얼마였어요? 5천만 원 맞아요. 그러면 이미 접대비 1,000만 원 중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 이미 손금불산이 잡았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손금불산이 잡았는데 한도를 왜 또 체크해요? 이미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도 체크할 접대비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이 되겠죠. 맞아요. 접대비 1억 중에서 이미 손금불산이 판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만 접대비라는 한도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접대비 한도 체크하고 1억 하면 안 돼요. 왜요? 1억 해버리면 손금불산이 이미 5천만 원 된 것 중에 또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직부인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부인시키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직부인 접대비를 이미 부인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만 한도를 체크해서 한도 초과액을 구하자라는 의미라고요.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지금 세모주 막 순서란 말이 있고 이런 어려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직부인 접대비에 제가 책이랑 똑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요거 있죠.
1번, 2번, 3번. 요거 순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세 개는 바로 보자마자 부인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요 순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순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요런 얘기구나 요런 의미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다 실기 문제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접대입 파트에서 실기 문제를 풀려면 딱 요거 3개, 4개, 요 4개만 알고 계시면 접대입 실기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앞쪽 내용은 그냥 이론 대비로 설명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하나씩 보죠. 개인 사용 경비, 개인 사적 경비라고도 부르고요. 하지만 저희 시험 때는 개인 사용 경비, 개인 사적 경비다라고 안 알려줘요. 이거는 그냥 세법상 이렇게 3개라고 나온 거지 시험에서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알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쉽겠죠 당연히. 그걸 저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됐어요? 개인 사용 경비라는 거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 학원에서 접대할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혼자만 아는 거래처 사장님을 접대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회사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 사용 경비라고요. 개인 사적 경비. 그러면은 내 개인 거래처를 접대할 건데 회사 돈을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 사용 경비이기 때문에 그 돈 쓴 거를 혹시나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세법상 손금 불살입이 될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이 개인 사용 경비라는 거 여러분들 원래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장님 밥 사줄 건데 왜 회사 돈을 끌어다 쓰냐고요. 그러면 쓰면 안 될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 유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회 유출. 되셨나요? 됐어요? 사회 유출. 사회 유출은 뭐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기타 소득. 하지만 이 4개의 소득 처분 중에서 제게 잘 안 나오는 거 뭐라 했어요? 기타 소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은 쓰면 안 될 돈을 쓰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쓰면 안 될 돈을 만약에 써버린 귀속자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게 사회 유출과 관련된 소득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의 사적 경비다. 개인 사적 경비를 접대비라고 잡았다라고 하면 소처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뭘로 잡아야 돼요? 상여가 되겠죠. 상여. 정답은 파란 색깔로 칠게요. 됐어요? 상여.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따가 보실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상여를 처분하는구나. 근데 무조건 상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귀속자가 주주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배당인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달라지는 게 사회 유출 처분이었잖아요. 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은 대부분 상여가 나올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솔직히 조금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귀속자가 딱 등장해요. 누가 개인 사적 경비를 사용했다. 누가 쓰면 안 될 돈을 썼다라고 언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누군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빙불비 접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빙불비 접대비는 또 의미가 어떤 거냐? 의미를 한번 보죠.
의미가 뭐 그런 겁니다. 가공경비라고 봐요. 다 써놓으세요. 가공경비라고 써놓으세요. 가공경비. 가공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뭐예요? 가공이라는 의미가 만든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가공이라는 게 만든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증빙불비 접대비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손금 파트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알고 있는 증빙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수취해야 된다. 그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접대를 썼는데 접대 목적으로 접대비를 썼는데 증빙이 없답니다. 증빙이 없대요. 그래 놓고서 회계 처리해서 접대비로 잡았어요. 회사가. 국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너 증빙도 없는데 어디서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야, 너 증빙도 없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너 혹시 접대하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보다는 얘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증거도 없는데 비용을 잡아버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너 그거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가공 경비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가공. 네가 만든 경비 아니야?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가공 경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실제로 막 그 회사가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증빙을 받았나 안 받았나입니다. 아시겠죠? 증빙을 받지 않으면 너 혹시 쓰지도 않았는데 너가 괜히 비용을 많이 잡기 위해서 만든 경비 아니야 라고 보는 게 국가 입장이라고요. 그럼 이런 가공경비 성격인 증빙불비 접대비를 막기 위해서 누굴 쪼아야 될까요? 대표이사를 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표이사를 쪼아야 뭔가 이런 쓸데없는 경비도 만들지 않고 증빙도 잘 받았겠죠. 됐어요? 그런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증빙불비 접대비에 대한 소수처분은 우선 송금불산입이겠죠? 당연히. 가공경비를 본다는 거 자체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손금불산입에 나가서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는 대표자 상여로 처벌합니다.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표자 상여라는 처분은 없고요. 그냥 말로 할 때만 대표자 상여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냥 실기 프로그램에서 그냥 상여예요. 상여.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론에서 많이 언급한다고요. 많이. 제 생각에는 접대의 파트가 이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론 문제에서. 이론 문제 어차피 법인세법 2문제밖에 안 나와서 비중이 적긴 적은데 그래도 이양하고 있는 거 실기도 풀 거니까 그냥 아 요런 내용이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당 10,000원 초과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치분과 건당 200,000원 초과 경주사비 적격증빙 미수치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보면은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법에서는 요렇게 부르지만 요와 관련된 문제는 다르게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요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인 카드 사용액이라고 나와요. 개인 카드 사용액. 그래서 세법에서 여러분들 접대비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아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죠. 야 너 출장 갔다 와라고 시켰습니다. 출장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출장 갈 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장비. 여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야 우선 너 돈 쓰고 와. 내가 나중에 정산해 줄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잖아요. 여비교통비.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접대비는
야, 너 우선 너 돈으로 접대하고 와라고 하잖아요. 왜? 만약에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 돈으로 접대하고 오죠. 사장님이 그 돈을 정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아요. 직원의 개인 카드를 써도 똑같이 여러분들 증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쓰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단말기에서. 맞아요. 근데 그 증빙으로는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때 항상 요 건당 1만 원 초과 접대비, 건당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개인 카드 사용액이다. 개인 카드 사용액이 얼마다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 카드 사용액이 이런 만원 초과 또는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에 대한 증빙 미수치분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의미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냥 회사가 증빙을 안 받으면 증빙 불비접대비. 근데 만약에 개인 카드를 사용해서 사업용 증빙을 받지 못하면 요건 겁니다. 어디야? 3번. 됐어요? 아직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따 문제 보시면 돼요. 어떤 식인지 딱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 카드 사용액이면 3번. 증빙 불비접대비면 2번. 아시겠죠?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실기 문제를 풀 때 항상 바로 분기 문제, 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할만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를 하고 왔대요. 근데 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를 하고 오면 그 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가 방금 제가 말했던 3번이잖아요. 개인 카드 사용하면. 맞아요. 그럼 봤을 때 개인 카드 사용했다고 이 통근불산이 파는 금액이 직원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걸 직원 책임으로 물어버리면 직원이 얼마나 불쌍해요. 맞아요? 그렇죠? 야, 직원, 네 카드 국가 입장에서 야, 직원, 네 카드로 접대했냐? 너 잘못이니까 너가 그만큼 세금 더 내. 요러면 딱 봐도 이상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 개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누구 잘못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접대비 개인 카드 사용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국가가 이런 규정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딱히 잘못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손금불산이 제가 딱히 잘못한 거 없으면 뭘로 처분하라고 했어요? 기타 사회 유출이었습니다. 맞아요. 딱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막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반드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뭔가 쓰면 안 돼. 국가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돈이긴 돈인데 딱히 누구 잘못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드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도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 우선 접대비 쪽을 보니까 모두 다 세무조정이 뭐예요? 모두 다 손금 불사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접대 파트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지부터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접대비 내역들을 불러온다. 회사가 1년 동안 처리한 내역들을 접대비 내역들을 불러온 뒤에 회사가 세법에서 뭔가 그 접대비 내역들 중에서 요런 사유가들이 있다. 이런 사유로 접대비를 처리한 내역들이 있으면 모두 다 손금 불산입한다. 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거의 다 시험이 이래요. 거의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오케이. 요거 직부인 오케이. 알겠어 이제. 요런 소수처분이구나. 그 다음에 요 직부인들을 하고 난 뒤에 뭐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한도 체크. 맞아요. 한도 체크 해야 됩니다. 이 한도 체크. 여러분들 회사마다 버는 돈이 똑같아요? 달라요? 회사마다 버는 돈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랑 김밥 천국 그냥
이모님이 하시는 김밥 천국이랑 어디가 접대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삼성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삼성이 접대할 일이 김밥 천국보다 많을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냥 쉽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접대할 일도 많아집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던진 이유가 뭐냐면 이 접대비라는 비용에 대한 한도를 얼마 벌었는지에 따라서 그 한도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우리 회사에 버는 돈에 따라서 접대비의 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돈을 조금 버는 기업은 접대비 한도도 엄청 적고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엄청 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버는 돈에 따라서 이 한도를 체크한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떻게 체크할까를 이따가 보자고요. 이따가. 아시겠죠? 지금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버는 돈 가지고 접대비 한도를 딱 구했습니다. 한도를 딱 구했는데 우리 회사가 그 한도보다 돈을 더 많이 썼대요. 그럼 뭐예요? 한도 초과이 되겠죠, 당연히.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한도 초과됐다는 것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다는 거겠죠. 맞아요? 한도 초과했다는 것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손금 불산이 되는 건 알겠어. 한도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 못 받겠구나는 알겠는데 이제 또 소득처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접대를 많이 해서 한도가 초과됐대요. 그러면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 없어요. 그렇죠? 회사가 잘 되려면 접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 자체가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신 겁니다. 필요 없는 거는 다 뭐였어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느낌이었잖아요. 되셨나요? 하지만 접대비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접대를 많이 했다? 접대를 많이 해서 뭔가 한도가 조금 넘었다라고 해서 누구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도 똑같이 소득처분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타 사회 유출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도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아시겠죠? 기타 사회 유출. 접대비 파트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대비 파트는 실기에서도 잘 나오지만 어디에서도 잘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론에서도 잘 나온다 그랬죠. 이론에서 이런 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을 처분한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론에서 신기하게도 접대비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대비 파트의 시험 문제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얘를 기억해야겠죠. 근데 이거도 내가 기억하기 싫다라고 하면 조금 솔직히 문제가. 그래서 접대비 한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접대 한도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회사의 수익 금액.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언급드렸냐면 옛날에 요거 옛날에 앞쪽에서 요거 했었어요. 수익 금액 조정 명세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수익 금액 조정 명세 할 때 이거 할 때 제가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나중에 접대비의 한도를 구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죠?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니까 그냥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때도 뭐 수익금의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은 나중에 접대비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언급조차 안 하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접대비 한도 구할 때는 이제 회사가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의미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냥.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한도.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자들이 있죠. 뭐 신규 사업자들. 신규 사업자들은 여러분들 수익 금액이 큰가요? 버는 돈이 엄청 적을 겁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자는 여러분들 접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얼른 거래처 빨리 하나하나씩 잡아야 그만큼 수익 금액이 커질 거니까 처음에 접대를 제일 많이 하는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는 버는 돈이 얼마 없을 거니까 접대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거의 없겠네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버는 돈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 때문에 기본 한도라는 게 생겼어요. 아무리 수익 금액이 버는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주는 한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한도입니다. 보죠.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여러분들 책에는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에 중소기업 3,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시험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소기업으로 나와요. 우리 예산은 중소기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한도인 이 3,600만 원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2021년도네요. 그렇죠? 작년 2020년도 때 원래 이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2,400이었어요. 2,4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굳이 전에는 2,400이었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겠죠.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이니까 접대비는 아무리 버는 돈이 없더라도 3,6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시험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거는 정답만. 세무조정, 소득 처분만 외우는 거고 다른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괜히 머리 아프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 한도 3,600만 원. 근데 오른쪽 보니까 곱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연도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죠? 맨 오른쪽에 3,600만 원은 알겠는데 오른쪽에 12개월분의 사업연도 월수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사업을 1년 동안 영위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영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법 규칙이 뭐였어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규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1년이 안 됐다 사업연도가 근데 접대비를 한도 계산해야 된다. 그럴 때는 만약에 사업연도 우리 회사가 이번 올해 사업을 6개월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개월분에 6개월 해가지고 1,800만 원만 기본 한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1년 영위하는 사업자랑 한도가 똑같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시험은 뭐예요? 무조건 1년 동안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도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저희가 이론 시험에서 손으로 풀라는 말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굳이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사업연도에 따라서 뭔가 접대비 한도되는 기본 한도 금액도 조금 달라지는구나만 지금 들으시는 거지 시험을 위해서 외울 사항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기본 한도가 얼마라고요? 3,600만 원이요. 3,600만 원.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회사가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어라고 부르냐? 문제 여기 책에서는 맨 밑에 수익금액 한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추가 한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한도 3,600에다가 버는 돈에 따라서 플러스로 해주는 한도가 추가 한도예요. 수익금액 한도. 됐죠? 기본 한도에다가 추가 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추가 한도는 또 얼마가 되냐 한번 보니까
뭐 오른쪽에 내용이 엄청 많을 겁니다. 뭐 일반 수익 금액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한번 봐보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 일반 수익 금액 곱하기 적용률이라는 게 돼 있고요. 그렇죠? 플러스 특정 수익 금액 곱하기 또 적용률 근데 곱하기 또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여러분들. 그럼 뭐랑 뭐랑 나눠진 거예요? 일반 수익 금액이라는 것과 특정 수익 금액이라는 것이 뭔가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겁니다. 맞아요. 요거도 여러분들 요거는 계산하는 식을 외우지 말라고요. 이 계산하는 식을 뭐타로 외워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쓰는 건데. 됐어요. 하지만 일반 수익 금액이 어떤 건지 특정 수익 금액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 수익 금액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 수익 금액이라 불러요. 뭐 소비자한테 팔았다. 일반 수익 금액이에요. 그러면 특정 수익 금액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특정 수익 금액이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을 특정 수익 금액이라고 불러요. 특수 관계자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친한 사람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랑 여러분들도 특수 관계자입니다. 저희가 뭐 친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전 여러분들도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지금 저희 비대면 수업하니까 얼굴도 모르지만 저랑 여러분들 자체를 특수 관계자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한 번이라도 뭔가 교류가 있던 사람들을 모두 특수 관계자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특수 관계자한테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많이 팔 것 같아요. 친한 사람한테 물건을 많이 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물건을 많이 팔게 돼요. 그렇죠? 친한 사람이 물건 좀 많이 사주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금액은 뭔가 접대비 한도를 똑같이 계산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특정 수익 금액은 적용률이라는 거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10%를 더 곱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한도가. 얘가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냥 10만 원이랑 10만 원 곱하기 10%랑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수익 금액의 한도가 조금 적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도 기억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외워도 돼요. 됐어요? 됐죠?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구해줄 거라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됐죠? 그러면 이제 적용률이라는 게 뭘까? 요걸 보셔야겠죠? 그렇죠? 적용률이라는 게 뭘까? 그냥 세법에서 정한 겁니다. 야, 너 수익 금액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내가 요 퍼센테이지만큼 한도 만들어줄게. 구간을 딱딱딱 정해놨다고 수익 금액에 따라서. 됐어요? 하나씩 보면 되겠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수익 금액 0원부터 100억까지 100억까지가 만분의 30 만분의 30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막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외우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좀 힘든 거 알지만 제가 접대입 파트는 이론에서도 잘 나온다라고 했죠. 이론에서 요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익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수익 금액의 한도의 적용률은 만분의 30이다. 요런 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원래 만분의 20이었는데 요거도 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외우면 조금 좋겠지만 제가 요거도 똑같이 확인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외우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확인하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100억부터 100억 초과겠죠? 500억 이하
이것도 이해합니다. 만분의 20 점점 줄어들어요. 수익 금액이 클수록. 그 다음에 500억 초과부터는 만분의 3. 됐어요? 됐죠?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200억이다. 200억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겹치잖아요. 그쵸? 어디 겹쳐요? 여기에도 뭔가 겹치고 여기에도 뭔가 적용률 보니까 겹치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억까지는 만분의 30으로 계산하시고요. 100억 넘는 거 100억이죠. 나머지 100억은 만분의 20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떠신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문제에서 알려줄 겁니다. 우리 회사의 수익 금액은 얼마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수익 금액을 그냥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를 구해줘요. 그러면 절대 외울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최대한 안 외우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수익 금액의 구간에 따라서 뭔가 한도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의미만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죠. 그러면 일반 수익 금액의 구간에 따라서 100억 이하였으면 만분의 30, 100억부터 500억이면 만분의 20, 500억이 넘는 금액이 있으면 만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 수익 금액의 한도.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까지 합니다. 한도가 엄청 적어지겠죠. 특수 관계자에 대한 거래 금액이면. 아시겠죠? 그냥 요렇게 수익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구나만 알고 계시라는 거지 외우지 마시라고요. 됐어요? 됐죠? 방금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 손으로 풀 때만. 이따가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어떤 이 수익 금액이 요럴 때 요렇게 계산되는구나라고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보여만 드리는 거는 그냥 계산이 요렇게 되는구나를 보라는 거지 그 계산법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어려워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172페이지 밑에 현물 접대비 평가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뭘까? 머리 아프게. 현물 접대비 평가 파트입니다. 172페이지 하단 172 봐보죠. 접대 맞아 파트예요. 맞아 파트. 맞아 파트. 현물 접대비 평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와 있을 겁니다. 현물 접대비는 맥스 규정이네요. 시가랑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뭔가 접대비로 잡겠다, 평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접대 목적으로 10만 원을 썼어요. 10만 원을. 됐어요. 뭐 선물 세트를 백화점에서 아까 사례 드려드린 것처럼 10만 원에 사와가지고 접대 목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부가세 제외하면 그냥 10만 원이죠. 그렇죠? 요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요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제품을 접대했다. 이러면 조금 애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접대했으면 원가로 접대비를 잡아야 될까 시가로 접대비를 잡아야 될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현물 접대비 평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물이라는 건 현금이 되는 물건을 뜻해요. 현금이 되는 물건. 딱 봐도 애매하죠. 우리 회사가 보드마카를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보드마카를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드마카를 내가 만들어 놓고서 판매하지 않고 접대로 줬습니다. 보드마카를 만들었을 때는 내가 1,000원에 만들었고요. 이거를 판매하려고 했을 때는 2,000원에 팔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접대비를 이 보드마카로 줬을 때는 접대비를 1,000원으로 잡아야 될까? 팔라고 했던 2,000원으로 잡아야 될까? 요게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원래 얼마에 팔라고 했다고 보드마카를? 2,000원. 얼마에 만들었다고요? 1,000원이요. 맞아요. 요 얘기 맞아요? 그렇죠? 1,000원에 만들었고 2,000원에 판매하려고 한 겁니다. 됐어요? 요럴 때 어떻게 접대비, 어떠한 원가로 비용을 잡아야 될까? 시가로 접대비를 잡아야 될까? 애매할 수가 있겠죠.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맥스, 큰 금액으로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봤을 때 시가가 커요? 원가가 커요? 당연히 시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시가로 접대비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맥스 이런 거 언제 외워요? 귀찮게. 됐죠? 시가로 항상 현물로 줬을 때는 시가로 잡는다. 뭘요? 비용을요.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요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요거 저장한 거죠. 혹시나 없어질까봐. 아까 제가 요런 것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간주 공급 맞아요. 간주 공급 부가세법 규정에서 만든 간주 공급.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간주공급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판매하지 않았지만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가세법에서는 국가가 환급세, 돌려주는 환급세액이 나기 싫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10%인 부가세, 시가 200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의 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시가의 10%만큼 부가세 내세요라는 규정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부가세법상 간주 규정이고 이제 법인세법상 입장에서 뭔가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세법상 규정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어느 세법이 만든 규정을 막 다른 세법이 침범하진 않는다고요.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다른 세법이 만든 규정은 그냥 오케이. 요렇게 하고 추가로 어떠한 규정을 또 하나 만드는 거지 뭐 규정을 여러분들 막 그거 규정 안 돼 하고 새로 막 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요 시가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내라는 게 누구 규정이라고요? 부가세법. 네, 법인세법 규정은 뭐라고? 요거 아까 방금도 했지만 원가 1,000원, 시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대비는 원가로 했어요? 원가로 잡았어요? 시가로 잡았어요? 지금 접대비라는 비용 원가로 잡았죠. 그렇죠? 원가 1,000원만큼 비용 잡은 거잖아요. 200원은 그냥 부가세인 거고요. 맞아요.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여기 자리가 아닌데 여기죠?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여러분들 회사는 원가로 접대비를 평가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접대비를 뭘로 잡을 거라고요? 큰 금액. 항상 큰 금액이 뭐라고 했어요? 시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회사는 접대비를 1,200원 잡지만 세법은요. 접대비를 얼마로 잡으라고요? 시가만큼 잡으라고 했으니까 2,200원이 맞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회사 대비 세법은 접대비를 얼마 더 잡은 거예요? 1,000원을 추가로 더 잡다.
왜요? 회사는 원가인 1,000원으로 접대비를 잡았지만 세법은 이제 얘랑 큰 금액으로 잡아야 되니까 2,000원을 잡는 거라고요. 부가세 200원 그냥 무시하세요. 부가세 200원 잡히는 거는 부가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똑같아요. 원가로 잡냐 시가로 잡냐만 다른 거라고요. 됐나요? 하지만 지금 세법 접대비 1,000원 더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요거는 손금 산입 1,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세법이 손금으로 잡아줄게가 손금 산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손금 산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다고요? 현물 접대비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손금 산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접대비를 많이 쓰지 말라는 게 법인세법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손금 산입을 잡아준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손금 산입을 잡지 않게 그냥 현물 접대비 평가 이익이라는 것도 1,000원 잡아요. 이거 왜 잡는다고요? 손금 산입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냥 법인세법에서. 그러면 비용 1,000원 더 잡히고 수익도 1,000원 더 잡힐 거니까 또이또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손금 산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비용 1,000원 잡고 수익 1,000원 잡을 거니까. 이거 왜 잡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손금 산입, 접대비라는 비용, 현물 접대 평가를 맥스 규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손금으로 더 인정해 주지 않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국에 손금은 산입은 안 했지만 접대비가 얼마가 더 잡히긴 했어요? 1,000원. 맞아요? 손금 산입이라는 조정을 하진 않았지만 비용이 1,000원 잡히는 거 맞잖아요. 반대로 수익도 1,000원 잡히긴 했지만 근데 이런 규정을 굳이 세법에서 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접대비 한도가 만약에 2,000원이에요. 3,000원. 만약에 3,000원. 됐어요. 회사는 접대비를 얼마 잡는다고요? 1,000원. 부가세 빼고 회사를 원가로 잡고 세법은 시가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법은요? 얼마 잡는다고요? 시가 2,000원 받다고요. 요 규정 맞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회사는 이제 추가로 접대비를 더 얼마 쓸 것 같아요? 추가로? 2,000원을 더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추가로 접대비를 얼마만 더 쓸 수 있어요? 1,000원만 더 쓸 수 있다고요. 맞아요. 똑같은 제품을 접대한 거 맞는데 1,000원으로 볼 거냐 2,000원으로 볼 거냐의 차이가 추가로 접대로 쓸 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얘기했지만 접대비를 많이 쓰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요. 야, 너 내가 시가로 큰 금액으로 접대비 잡아놓을 거니까 너 한도 3,000원인 거 알지? 그러면 1,000원만 접대비로 더 써라. 이런 규정이라고요. 비용을 더 잡아주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접대비를 조금이나마 규제하려고 만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현물 접대 평가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출제 안 된다고는 말 안 해요. 출제가 돼요. 제가 뭐 어렵다고 출제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나오는 거 나온다고 얘기해야죠. 됐어요? 잘 나와요. 왜요? 세무일금은 항상 어려우니까요. 한 접대 문제가 5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한 2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영어문제 평가.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면 되죠. 우선 대충 어떻게 쓰는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회사가 접대비 1,200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원가 1,000원이고 시가 2,000원이다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접대비라는 금액은 불러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러왔을 때 요 금액이 불러와지겠죠. 1,200원이.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현물 접대비 평가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원가랑 시가랑 알려준다고요. 회사는 접대비를 1,200원 잡았지만
얼마를 더 잡아야 된다고요? 시가인 2,200원으로 잡아야 되니까 접대비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2,200원.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1,200원만 불러와질 거라고요. 왜요? 회사가 처리한 금액만 불러오는 거니까. 하지만 세법은 시가만큼 잡아야 되니까 플러스 1,000원을 더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만약에 현물 접대비 평가입니다라고 하면 요 금액들을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보여주면 시가에서 원가를 빼면 얼마예요? 지금 1,000원이죠. 1,000원을 추가로 여기에 잡으셔서 2,200원.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 풀 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시가에서 원가 뺀 금액을 추가로 잡으세요라고 계속 얘기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접대의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면 이 현물 접대의 평가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들을 써도 정답은 무조건 얘네 4개라고요. 아시겠죠?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 접대비 조정 명세서라는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푸는 거 똑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쉬워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접대비 쪽이. 아시겠죠? 한번 슬쩍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봐야죠, 이제 문제. 어디 봐보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몇 회 켜놓으라고 했어요? 83회 켜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3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뭐 못 켜놓겠지만 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켜두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봐보죠. 어떠한 내용인가?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짜증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변경하시고요. 광명전자로요. 항상 법인세법 문제 풀 때는 회사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변경하시고 이 법인 조정 들어가셔서 첫 번째 이쪽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접대비 조정 명세서.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문제를 복사해 보죠. 문제입니다. 문제 길죠, 딱 봐도. 83회. 네,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조금 보기 편하게 좀 진하게 했어요. 그럼 한번 봐보죠. 처음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살짝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만 계속 어차피 저랑 풀 겁니다. 이 법인세 내용이 저랑 끝나잖아요. 내용이 끝나면 제가 법인세 문제만 거의 한 1, 2년치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 조금씩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봐보죠. 프로그램 키시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법인세법 이 접대비 문제는 기본 한도라는 게 있고 추가 한도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보시면 이쪽에 접대비 키신 분들 보시면 여기 접대비 조정 가표 한번 가볼까요? 가표? 가표 한번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 접대비 중소기업 2,400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는 2,400이었지만 지금은 3,600으로 개정됐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됐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19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2,4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2020년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3,600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저희는 프로그램 입력하는 논리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얼마 되어 있다고요? 3,60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죠? 다시 을표 가세요. 을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3,6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한도라는 개념이 있었죠. 추가 한도는 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도 잡아준다고 했어요? 수익 금액.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수익 금액을 프로그램에 뭔가 써야 당연히 프로그램이 추가 한도를 잡아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쪽 보시면 노란 색깔 1번에 수익 금액 명세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 금액을 쓰는 란이 있다고요. 근데 요거 문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우리 회사는 수익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봤을 때 이 수익 금액 여러분들 지금 상품 매출액은 8억 3천, 제품 매출액은 13억 9천이라고 언급이 돼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요쪽 F12번 불러오기라고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지금 보라 색깔로 바뀌는 거 있죠. 요렇게. 보라 색깔로 바뀌는 칸들이 불러오기가 되는 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블록이 얘 누르시면 이렇게 보라 색깔로 쳐진 칸들이 모두 다 불러와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더해볼까요? 더해보는 겁니다. 22억 2천만 원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두 개 더한 거예요. 22억 2천 되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럼 보니까 저희가 불러와 보니까 이렇게 22억 2천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실 때 이거 굳이 계산기로 더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더해 본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22억 2천이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 일반 수익 금액과 특수 관계자에 대한 특정 수익 금액은 여러분들 한도를 따로따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수 관계자인가의 거래 금액을 따로 써주셔야 된다고요. 문제 보니까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 얼마일 때요? 2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그냥 2억 쓰시면 돼요. 일반 수익 금액 20억 2천, 특수관계자의 거래대가 거래금액 2억 해서 22억 2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냥 불러오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면 이 한도를 알아서 다 구해준 겁니다. 한도 2,808만 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아까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 판서에서 한도 구하는 거 봐 요거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를 그냥 프로그램이 싹 다 구해준 거라고 벌써 얼마나 편해요. 됐어요? 그래서 한도 구하는 건 절대 외우지 마세요. 괜히 머리 아프다고요. 머리 아픈 걸 뭐하러 외워요?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요거 적용률 이 적용률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론 문제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했죠. 요거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100억 이하는 만분의 20, 100억부터 500억까지는 만분의 10 요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 문제에서 물어보면. 되나요? 지금이랑 당연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분의 20이었지만 만분의 30으로 개정된 거라고요. 뭐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면 뭐 그대로 있겠죠. 제대로 됐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잡대비 주전방에서 방금 켰던 거 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차근차근 보시면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럼 다시 이제 문제 봐볼까요? 문제 봐보면
네, 요거 했죠? 요거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항상 이렇게 X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X 표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문제부터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입력한 거는 X 표시. 입력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X 표시하시면 이제 이것만 입력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법인세 문제는 지금 보셨듯이 문제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봐보죠.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부상 접대비 내역이 이렇게 불러와진 거라고요. 불러와졌죠? 그렇죠? 그럼 문제를 같이 겸하면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접대비 판관비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판관비 보니까 합계 총 2100 근데 여러분들 접대비 판관 프로그램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2150이라고 돼 있나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여기 밑에 뭔가 시비 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위 표와는 별도로 판관비 경조사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2100만 원 말고 50만 원 따로 얘기 나누는 거니까 2150만 원이 맞네요. 이렇게 뜯어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접대비 판관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100만 원에 50만 원 돼서 2150만 원이 맞겠죠.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지금 보니까 50만 원 뭘로 지출했대요?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제가 경조사비는 얼마 초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20만 원 초과. 맞아요? 됐어요? 여러분들 경조사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계좌이체 내역, 아니면 부고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경조사 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실 가가지고 경조사비 냈으니까 그 신용카드 매출장표 발행해 주세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대체적으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른 대안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20만 원까지라고요. 20만 원 초과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결국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접대 경조사비 얼마 썼다고요? 50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50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비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말라고요. 20만 원 초과라고 해서 20만 원만 인정이 되고 30만 원만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20만 원 넘는 경조사비 냈으면 싹 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50만 원이 전체가 인정 못 받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경조사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요 금액이 요렇게 자동으로 경조사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50만 원 알아서 써줬다고요. 여러분들이 쓸 거 없다고요. 접대비 쪽은. 접대비 쪽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할 만하신 게 뭐냐면 불러오기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거의 다 작성돼요. 거의 다. 됐어요? 2150만 원 중에 5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읽었고 이따가 세무정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경비 접대비 500번째 보죠. 3,400이래요. 오케이. 3,400 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접대비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고 접대비는 1만 원 초과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 카드 사용액이다라고 언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판관비 개인 카드 사용액 100만 원. 접대비 제주경비 개인카드 사용에 400만 원 이렇게 언급이 될 거라고요. 항상. 됐어요? 언급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보셨을 때 지금 프로그램에 우선 판관비부터 끝낼게요. 아까 판관비 여러분들 50만 원 초과 있었다고 보셨죠? 경조사비. 50만 원 초과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접대비 그냥 일반 접대비 중에 개인카드 사용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 이 100만 원도 이렇게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100만 원 알아서 적힌다고요. 저희가 쓴 거 없다고요. 불러오기 누르니까 50만 원
100만 원 요렇게 써진 겁니다. 요 금액들이 뭐라고 했어요? 직부인 접대비라고요. 됐어요? 됐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써뒀지만 블록에 눌러서 안 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만 좀 알고 계시라고요. 자리만.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제주경비 500번대. 얘는 접대비로 인정 못 받는 금액이 얼마인 것 같아요? 또 개인카드 사용이 얼마요? 400만 원이요. 맞아요. 그러면 또 접대비 제조 쪽 접대비 중 기준금액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400만 원 써져 있네요 또. 됐어요? 그럼 뭐 적을 것도 저희 지금 적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에 누르니까 다 적힌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안 읽었어요? 얘 읽었고요. 얘 개인카드 사용에 판단했고요. 얘 읽었고요. 얘를 안 읽었네요 아직. 요런 식으로 접대비 이 세부 1급 쪽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안 헷갈려요. 파란 색깔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가 있대요? 문제에서 접대비 판관비 중에 얘 얘기하네요 또. 얘에 대한 뭔가 규제되는 게 많네요.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로 긁은 게 300이 있답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적 경비잖아요. 사적 경비. 맞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접대비로 썼으면 그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됐어요? 그러면 개인 사용 경비 여기 접대비 판관비 중에 300만 원이니까 여기 있네요. 접대비 중 사적 경비 확인했어요. 여기에다가 보세요. 300만 원 했으면 요거 직부인 접대비가 450으로 바뀐다고요. 됐나요? 됐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항상 처음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한번 계속 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는다고요, 실력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직부인 되는 게 뭐뭐 있는 거예요? 개인 사적 경비 300, 경조사비 20만 원 넘는 거 50만 원, 그리고 접대비 1만 원 초과한 개인 카드 사용액 총 500. 요렇게 해서 접대비 직부인 접대비가 될 겁니다. 됐어요? 됐죠? 요렇게 직부인 접대비 뜨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했었죠. 직부인 접대비를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라고 했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 한도초가 이렇게 가표로 가시면 한도초가 예입니다라고 알아서 뜰 거라고요. 알아서. 여러분들 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도초가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제가 어떤 걸로 풀던 무조건 정답은 얘네라고 했잖아요. 얘네. 맞아요. 어떤 금액들이 나올 줄 모르지만 무조건 정답은 얘네로 고정이라고요. 얘네 말고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책에 정리하실 때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나오는 세무 조정은 다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왜요? 쓰면 안 될 돈을 쓴 금액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책에 써놔야 나중에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방금 저처럼 이렇게 입력하셨죠? 저희가 입력한 거는 지금 오로지 이거 개인 사적 경비 얘밖에 없었어요. 300만 원. 그렇죠? 얘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작성이 된 거였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한번 이제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할 때는 항상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했었죠. 조정 등록 들어가시고요. 등록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찾는 걸 좀 힘들어 하실까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요거 여기다 조정하세요 라고 알아서 뜬 겁니다. 됐나요?
알아서 떴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것도 조정할까 막 요럴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그냥 저랑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식을 잘 작성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조정 사항 같은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집계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하나씩 찾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직접 입력 누르시고요. 직접 입력 누르거나 F6번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입력 또는 F6번 누르시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접대 비중 사적 경비 금액은 얼마예요? 300만 원 맞나요? 제가 아까 사적 경비는 여러분들 귀속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나 보니까 이 문제에서 누가 쓴 거예요? 아까 대표 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소유처분 뭘로 해야 돼요? 상여 이렇게 처벌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얼마예요? 550만 원 맞아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봤던 개인카드 사용액 100만 원, 400만 원과 50만 원에서 5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인카드 사용액은 요거 3번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처분 기타 사회 유출 6번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접대비 뭐예요? 한도 초과액 금액은 1892만 원 밑에 있는 금액 항상 그대로 쓴 겁니다. 1892만 원 소처분 뭐예요? 제가 아까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한도를 넘었다라고 해서 누구 잘못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6번 기타 사회 유출 요렇게 처분하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할 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이 소수처분을 막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에서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직접 그냥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시고 여기다가 제가 접대비 한도 초과액 푼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조회가 돼요. 저희 분기할 때도 여러분들 뭐 접대 이렇게 치면 접대비가 조회가 되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것도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함이 등록이 돼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타 사유출까지 잡아줘요. 저희가 여기 있는 금액 1892만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진짜 죽도록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회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요. 이렇게 조회하는 걸로만 연습을 하다 보면 조회 안 되는 것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저처럼 직접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외우시다가 만약에 실제 시험 보셨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들만 조회하면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처럼 이렇게 그냥 직접 입력 풀 상태에서 이렇게 조회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되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은 해둬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편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입력했죠? 이렇게 풀면 접대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